자, 오늘은 독해를 수업을 먼저 해볼 텐데 우선 순서대로 질문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30번 전에 질문해보자 한 다음 그 이후 부분 질문해보자 이런 식인데 질문 종류는 첫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이 따져보고 또는 모르겠는 문법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원래 있는 게 정답이고 뒤금 붙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답인데 그게 무슨 문법의 차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서 매번 나오는 문법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노란 거 그게 무슨 문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유형 풀이법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지 답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나요? 이 유형별 풀이법 글을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글의 내용 이해 최종적으로는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영어로는 다 읽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아져. 우선은 별의별 질문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할 준비도 다 완벽하게 해온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는 걸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30번까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21번 21번 이런 거는 다그 질문은 다 일부프에 대해 우선 유형 풀이법을 1차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할 때랑 고등학교 공부할 때랑 방식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연이도 상담 제대로 안 하고 간단하게 뭐 reinforce gist에서 gist, details, inferencing 이렇게 세 개만 딱 그냥 용어만 딱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어떻게 영어 가르치고 이런 거에 좀 이제 관심 있으신 거니? 아니요, 그냥 뭐랄까 되게 모르겠어요. 저도 막 무슨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거를 내가 안 물어봐서 참 어떻게 알고 요 학원을 왔는지. 요 앞에 과학학원을 원래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상담이 미뤄져갖고 보니까 여기 영어 수업도 있길래 영어를 안 다니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해서. 오가다가 들렸는데 이렇게 우리 함께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여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여기 학원 스타일, 선생님이 수업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좀 극과 극이야. 극호인 분들과 극불호인 분들이 계셔. 네,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건데 이제 연우는 이제 쌤의 성향을 아니까 쌤이 약간 너무 유교보이는 아니고 유교 아저씨잖아. 약간 예의범절 이런 것 따지면 약간 90년대 선생님 스타일인데 요즘은 이제 혼내는 그 기준을 많이 낮춰서 그렇게 막 조금만 뭐 잘못했는데 바로 혼내고 이러진 않아. 최대한 그걸 자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뭐 혼내는 기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영상 찍는데 딴 얘기 안 해. 그래서 무단결석 지각, 그다음에 과제를 자꾸 안 해올 때가 있고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저 찡찡대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럼 좋게 얘기하다가 선생님도 이제 사람이고 선생님이 그 허들이 좀 낮은 사람이라서 좀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 예전에 버럭하고 혼낼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버럭하는 순간 다음 시간에 안 와 친구들이. 그래서 시대가 변했다 싶어서 선생님들 말과 행동을 다 조심하는 중이지. 근데 그럴 일이 없도록 먼저 이렇게 상담을 먼저 하면 좋은 게 이런 얘기도 먼저 해주기도 하고 혹시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본인이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냐고 물어보면 그걸 최대한 좀 반영을 하는 거지. 요즘은 많은 친구들이 뭐 요즘 세대 특징 그러는데 옛날에도 똑같았어. 무슨 약간 자기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입 꾹 닫고 하고 이제 전혀 응답 안 하는 친구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말도 안 되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야 이래놓고 왜 대답을 안 해? 또 이렇게 혼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얘기를 하시길래 대답을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 이러고 대답을 안 하면 사람이 말하는데 안 듣냐고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하게 코와 입 사이에 인중을 쳐다보면서 이게 리액션을 가끔 보이고 막 이런 걸 막 배운단 말이야.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오늘 뭐가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뭐가 이제 누가 갑작스럽게 안 오는 친구가 있고 혜영아 사랑해. 근데 갑자기 안 오는 친구 있고 그러면 막 서운한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그 감정을 자꾸 화로 표현하는 게 많아.
어쩌면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잖아,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너희도 어른 돼서는 자기 감정을 잘 몰라서 무조건 벌어 화를 내고 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감정 치료사 이런 분들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보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본인의 감정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뭐 마음 챙김, 명상 어쩌고도 얘기한단 말이야. 쌤도 이제 그런 부분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조율에 맞춰 가야지 뭐. 자, 갑자기 딴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reading or gist. 고등학교 수업할 때는 내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를 아셔. 원래 이렇게 가르치라고 돼 있어 입시 영어는. 자, reading for gist가 있고 reading for details, reading for inferencing 세 개가 있거든요. 이게 중심 내용, 천천히 쓸 테니까 천천히 쓰세요. 세부 내용, 이건 추론. 네이버 카페에도 이런 거 스샷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려고 가서 보셔도 됩니다. 사실 중학교 때도 우리가 독해 교재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왔어. 중학교 때는 읽으면 저절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구했다면 고등학교 와서는 읽어도 답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갑자기 영어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영어 어휘든 문법이든 독해든 그게 총 아울러져서 그 모든 게 다 공부가 됐다는 전제로 고등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중학교 공부가 제대로 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려고 하니 점점 어려워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 세계 교육과정의 문제인데 중1 때부터 그냥 이제 곧잘 수업을 잘 따라와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중2 때부터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은 중1 거와 중2 거를 동시에 열심히 해야 되고 중3 때부터 마음 먹은 애들은 중1, 중2 내용도 본인이 스스로 챙겨가면서도 중3 수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중간부터 마음을 먹었으면 앞에 빠졌던 부분을 스스로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라도 열심히 하고 채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고등공부 어찌 보면은 영어를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문제 풀이법 이런 것도 배워야 되나 싶겠지만 우리는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능력 시험이 아니라 수학 능력 시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야. 대학교 가서 SAT잖아. SAT 영어 Scholastic Ability Test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들을 만한 학업적 능력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 보는 건데 우리는 K자 붙여서 한국 스타일의 SA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은 부족해도 답을 기똥차게 잘 맞추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어찌 보면 문제 해결력이 높은 거지. 영어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문제 해결 실력이 높은 게 영어 실력은 앞으로도 채워나가면 되는데 거꾸로 영어 실력은 엄청 높아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럼 사실 영어 실력이 높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문제 답만 잘 맞춘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요거를 해석을 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바를 이제 답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쓰자. 목적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왜 썼는가도 중심 내용 파악이랑 관련이 있고요. 요지 주장 대놓고 중심 내용이고 주제 제목 그다음에 요약문 빈칸도 사실은 중심 내용 파악이에요. 빈칸 추론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 중심 내용의 빈칸 처리가 돼 있거든. 그 글을 읽고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 스스로 생각도 해낸 다음에 글의 근거를 딱 찾아내서 결국 뭐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빈칸의 답은 이걸 거야 라고
그 주제문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좀 더 어려운 게 21번 밑줄 의미예요. 빈칸 추론되어 있는 건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밑줄 친 부분 의미는 그게 주제문이랑 비슷해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거든. 근데 그걸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리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한 번 더 나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심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21번은. 세부 내용은 왜 그러니까 안내문 일치가 있고 안내문 일치, 불일치 두 개가 있고 그 전에 도표 일치, 불일치가 있단 말이야. 사실 이런 거는 그게 어려워하진 않으니까. 추론 유형의 경우는 사실 별의별 게 다 추론일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할 때는 이제 글의 흐름 관련해서 추론하는 유형이라고 나는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연결사, 요즘 연결사 문제는 수능에 안 나와요. 모의고사 안 나오고 내신에만 나옵니다.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로 알맞는 것을 맞추려면 위의 문장과 해당 문장의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연결사를 활용해서도 A, B, C 순서 맞추기도 맞추고 또는 주어진 문장의 위치도 맞추고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도 있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유형들 몇 개 있는데 뭐 어법, 어휘 등등은 이거 막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적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일일이 다 알 필요 없고 이 지문은 중심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구나. 이 지문, 이 유형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구나. 요거는 글의 흐름 관련된 유형이구나. 우선 그렇게 주로 따지시면 되고요. 21번에 적용해 봅시다. 혜연이한테 꼭 얘기하지. 영상 중간에 혜연아 사랑해 이렇게 날렸다고 올려야지. 뭐라고 얘기해? 아니면 여기 실제 학생들이 아닌데도 조회수가 10몇 회씩 올라가는 영상도 있는 거 보면 누가 심심해서 그냥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보는 사람이 있나 봐. 솔직히 그 뭐 수익 창출 되겠어? 그러려면 이제 영상 우선은 핸드폰이라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가성비로 갑시다. 가성비 나오면 이렇게 얼굴 보이고 그러지 않아? 이게 어색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는 영상이 여기에도 담기는 게 보이잖아. 되게 어색해 하던데. 아니야? 지금은 안 보이잖아. 자, 21번 그 풀이법을 좀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좀 수업 시간 거의 다 독해하려 볼게.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를 느껴보자고 모의고사를 한번 본 거죠. 학교 내신 시험 성적에서 20점 가까이도 내려갈 수 있어. 약간 그게 수학 겉핥기식 얕은 수준의 공부만 해왔다면 20점에서 30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온전하게 공부했다면 10에서 20점 사이로만 떨어질 거야. 그 정도 떨어졌을걸? 세영이도 대충 보니까 한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오빠나 누나, 언니 오빠가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봐왔던 친구들은 저런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좀 했겠지. 쌤이 강조하는 게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야 나중에 실제 더 어려워졌을 때도 적용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 뭐 고등학생 돼서도 고등 공부를 해도 나쁘진 않는데요. 정말 열심히 해야지. 본인이 좀 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자, 뭐 잔소리는 뭐 다 아는데 솔직히 듣기 싫잖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감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빈칸 추론 유형도 밑줄 친 의미 유형도 마찬가지. 당연히 뭘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될까?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 또는 밑줄 친 부분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모든 문제 풀이를 할 때 공통 사고 방식은 GCO. 자, guessing. 추론하면서 읽고요. 추론하며 읽기. confirming. 내가 예측한 바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며 읽기. guessing, confirming, organizing인데
영어로 얘기하니까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냥 한글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 이게 답이 아닐까? 저게 답이 아닐까? 이런 얘기하는 건가? 저런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예상하면서 읽으라. 우리가 항상 모든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뒷받침하는 건가? 저자와의 대화라고 표현하잖아. 추론하며 읽기, 예측하며 읽기, 추측 추론하며 읽기, 추측이라고도 써놓고요. 추측한 바가 맞나 틀리나 conforming, 확인하면서 읽기. 그 다음에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고 정리하기는 힘드니까 글을 읽으면서 organizing, 조직화하기. 국어 비문학에서도 왜 1문단 내용을 읽고 정리하고 2문단 내용 읽고 정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글 전체를 대표하는 한마디의 말을 만들면 그게 주제 제목인데 하나의 글에 하나의 주제 제목이 있듯이 한 문단에도 당연히 주제 제목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전체 글의 제목을 고르기 힘들면 각 문단의 제목들을 만들어서 그걸 합쳐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과의 맛, 사과의 효능, 여기 제목이겠다. 사과의 효능, 맛,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과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 글의 전체의 제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각 문단들의 내용을 합치면 그 글 전체의 주제 제목이 나오겠지. 그래서 GCO라고 나는 표현을 많이 해요. 다음에 General to Specific, GS라고 얘기하는데, 자, General, 일반 진술. 자, 일반 진술. 이게 웬만하면 주제문이랑 관련이 깊어요. 주제문과 관련이 깊다. 근데 주제문을 던지면 그 주제문을 뭐 할까? 자, 구체 진술인데, 자, General Statement는 실제 의미는 일반 진술, 이건 구체 진술이고, 주제문과 관련이 깊고, 이거는 Supporting Details, 뒷받침하는 거예요. 뒷받침. 주제문을 뭐 해줘야 될까? 당연히 주제문을 뒷받침해 주는데 예시를 들던 실험 조사 연구 따위를 그 결과를 빌려와서 입증을 하든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수업 한두 차시에 바로 다 익히기 힘들고 요 모든 거를 다 섭렵하는데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좀 이제 아무래도 초등 중등 때 조금 비판적 성격의 글, 좀 어려운 글들을 읽고 스스로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게 이미 체득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금방 익힙니다. 중학교 때 그냥 공부 흉내만 내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공부 자체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우선 그 단계 공부를 하는 거고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거 따져가면서도 공부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분석적 사고, 직관적 사고 어쩌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좀 썰을 쭉 길게 풀었는데 그걸 이제 발휘해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7번 문장에 밑줄 처리가 되어 있네. 그럼 7번 문장만 읽고 1번부터 읽으려고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장 읽고 앞뒤, 그치. 그 앞뒤 내용을 읽고 답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읽긴다 읽을 거니까 7번 읽고 8번 마저 읽은 다음에 이게 웬만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일 거 아니야. 이 글의 주요 내용이 이런 걸까라고 7, 8번 문장 정도를 읽고 예측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중심 내용이 맞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읽으면 되잖아. 우린 지금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답 맞추려고 글을 읽고 있어요. 철저히 답을 맞춰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해보자. 이제 7번부터.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머리로부터 손들이 어떻게 됐대? 단절됐대. 그럼 머리와 손에서의 단절. 뭐지? 머리가 대표하는 게 있고 손이 대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머리와 손이 단절되고 이혼했대요. put a stress, 그럼 좋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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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잠깐만. 받으라고? 이것만 안 했었나? 다른 거지의 문법이라는 거가 됐었고. 지금 수업 도중이라 모르긴 애매하고요. 잘하셨으니 먼저 마무리하고 봅시다. 자, 순 4개 끊겼는데 빈칸이 아니라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거잖아. 근데 빈칸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빈칸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빈칸 bad는 나빠. 누구한테? 인간의 정신에,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에. 자,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다, 나쁘다 또는 많다, 적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는 거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지금 빈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거야. 글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드니까 좀 단순화시키면서 말을 쉽게 바꾸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 이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머리와 손이 떨어진 게 인간 정신에 안 좋다. 인간 이런 얘기도 사실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점차 말을 자꾸 줄여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밑줄 친 내용이 마음에 안 좋다야. 자, 8번 마저 읽으면 자, indeed라는 연결사가 하는 역할은 위의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 뒷받침 중에서도 강조하겠습니다라는 거야. Indeed, in fact, in reality 이런 게 다 실제로 이렇단 말이야. 7번 문장 내용을 8번에서 강조하겠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해 주는 거잖아. 왜 강조를 하죠? 왜 여러 번 얘기하죠? 중요하니까. 그렇지. 중요하면 강조해서 표현하고 여러 번 얘기할 거 아니야. 그냥 같은 얘기가 반복됐다면 저게 무슨 얘기겠구나.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Indeed, the sedentary nature 이런 단어는 실제 시험지에 별표 치고 나옵니다. 앉아서 하는 속성, the best paying jobs. 자, 요게 그럼 A, B로 표시해보자. 손과 머리 중에 앉아서 하는 일은 손으로 하는 일일까? 머리로 하는 일일까? 앉아서 하는 일.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은 손과 머리 중에 머리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또닥또닥 치는 게 진짜 우리가 수작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육체 노동하는 게 아니라 정신 노동하는 거잖아요. 자, job이라고 나왔으니 뭐 노동, 일 하면 이거는 정신 노동이고요. 정신적인 일, 이거는 육체가 움직이는 일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is a health risk. 건강에 risk.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자, 그럼 저 A, B라고 표시할게. A, B의 단절이 안 좋다. 인간의 정신 마음에. 자, 여기서도 그럼 단절됐대. 뭐만 가지고 일하면 A, B 중에 누가 나왔어? B가 나왔잖아. B만 하는 건 health risk. 좋아 나빠? 나쁘다. bad. 몸과 마음에. 아까는 마음이 나왔는데 마인드가 나왔는데 몸과 마음 둘 다 안 좋네. 그렇죠? 생긴 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게 구조도 K이기도 해. 글의 구조,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따진다 이런 거거든. 이걸 직접 쓰면서 할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계산이 될 거야. 했던 얘기 겹치는 건 필요 없고 우리는 빈칸만 알면 되지. 자, 우선 이렇게 표현이 나왔네. 뭐만이라는 건 안 좋다.
정신. 자, 머리만 일하는 건 안 좋대. 벌써 답을 구하려고 선택지를 고르려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답 맞히는 공부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A, B 표시하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빈칸 추론도 A, B 또는 A, B, C 표시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A니까 그 A와 비슷하게 언급한 내용들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도 수업을 하거든요. 사실 이건 영어 수업이 아니라 언어 수업이죠.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수업을 좋아해요. 인간 같은 것도 봐도 왜 상위권 친구들이 이런 강의들을 주로 찾아서 들어. 영어 자체는 스스로 볼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이런 거 크게 안 막히니까. 중학교 때는 영어 공부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는 답 맞히는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자, 1번부터 쭉 봅시다. 우선 이것만으로 사실 답이 나오겠지만 확인 차원까지 쭉 읽어보자고요. 자, if we adopt technology,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용을 치러야 된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 나쁘다? 비용을 치른다는 얘기는 나쁘다. 여기다 맞춰야 되잖아. 기술을 받아들였다. 자, 1번 문장에서는 기술 채택이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기술을 채택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얘기잖아. 비슷하게 가네. 기술을 채택했다가 밑줄음이랑 비슷하네. 글을 읽다 보면 알겠죠.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have been pushed aside. 전통적인 생계수단, 수천 개의 전통적 생계수단이 제쳐졌어. 자, push aside. 곁으로 밀어줬다는 얘기는 제쳐졌다. 주인공이야 아니면 이제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죠. 자, by progress. 발전에 의해서 수천의 전통적 생계수단이 밀려진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1번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2번 문장이 1번 문장 내용을 그냥 뒷받침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구나. 자, and the lifestyles around those jobs removed.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네요. 기존의 직업이 사라진다? 나 아직까지 모르겠어.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수백이랑 수백만을 합치면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수억 명. 근데 사실 우리가 답을 맞추기 위해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많은 사람들은 하면 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줄여가면서 읽어야 돼. 그냥 many humans. 답을 구하는데 저걸 정확하게 독해할 이유는 없어요. 원래 영어 실력이 높아지려면 해석을 바로 할 줄 알아야지.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0개 있으면 1억이잖아. 이렇게 딱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죠?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0개 있으면 1억이구나. 그러니까 수억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수억의 인간들이 일을 해. 직업에 그들이 싫어하는 producing things they have no love for. 그들이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은 걸 만들어내면서. 자, 분사구문 어쩌고 설명은 하긴 할 텐데 어쨌든 뭐 끝나고 앞에 뭐가 끝나고 문법적으로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절이 끝나고 커마 찍고 ing 나오면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이니 뭐니 이런 용어가 몰라도 그냥 동사에 ing 집어넣는 것 자체가 대충 그냥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된다까지만 알아도 이 다 맞추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오면 못 건드리겠죠, 그 친구들은. 뭐 이런 문법 몰라도 답은 잘 맞추는데요. 그럼 객관식 해석과 관련된 문제만 잘 맞춘다는 얘기지. 영어 자체를 물어보면 답을 못 맞출 거예요. 자, 이게 수업 좀 섞어서 할게요. 아까 2번 문장에 있던 문법은 제쳐진다, 수동 얘기는 그냥 넘어갔고요. 요거 좀 해볼까요?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을 나타내려는 형태고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그 전에 분사라는 게 뭔가요? 동사가 형용사 역할 하게끔 만들어낸 문법을 우리가 이제 분사라고 부르기로 했죠. 분사,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게 몰라도 그냥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친구들인 거지. 문법 시간에 딱히 문법을 안 배워도 왠지 그냥 정확하게 영어를 구사를 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producing, produced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줬을 때 producing이 답이구나를 알아야 돼. 애초에 진행 시제 배울 때도 그냥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왔잖아요. 뭐뭐 하는 것은 분명사죠, 참고로. 진행 시제라고는 대충 봐도 그 수업의 사람들이 만들면서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사실 문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만들어낸데 사물들을 그들이 전혀 애착이 없는. 그래서 글의 흐름상 눈치를 채보자. 오늘날 사람들과 위에 있던 이번에 어떤 사람들 이 말을 맞추는 거야.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을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대조시켜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오늘날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걸 애정이 없는 것들을 만들며 일을 한대요. 즉 애정을 갖지 않는 일을 하네. 그 옛날 사람들은 애정을 갖는 일을 했대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술을 받아들인 거 아니었어? 이거 1, 2, 3번 내용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읽으면서. 기술을 받아들인 현대인들은 애착이 안 가는 일을 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기술 받아들이기 전이라는 거죠. 기술 발달 전에는 애착을 갖고 일을 했다. 자, 답의 힌트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거 알잖아. 그럼 여기서 아는 게 뭐야? 기술로 인해서 머리와 손이 단절됐구나. 손으로 일하는 건 옛날 일들이야, 오늘날 일들이야. 손으로 일하는 거. 매뉴얼 잡스라고 하거든. 배경 상식도 많아야 돼요. 자, 매뉴얼 잡스가 수작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수가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게 아니라요. 수가 손 숫자예요. 손으로 움직이는 일.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걸 매뉴얼. 손이라는 뜻이야.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게 수작업이야. 이게 오늘날 뚝딱뚝딱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뚝딱뚝딱 많이 만들었겠어. 옛날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일하는 건 옛날이었고 머리로 일하는 건 오늘날이야. 머리로 일하면서 안 좋아졌다며.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로 생각도 하면서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요즘은 머리로만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안 좋다잖아요. 답은 벌써 나왔죠. A, B의 단절. 즉 기술 발달로 인해서 머리만 쓰게 됐어. 뭐를 안 쓰게 됐어? 손을 안 쓰게 됐다. 손을 안 쓰게 됐다. 이제 손을 안 쓰게 됐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인지만 마저 파악하면 됩니다. 사실 답은 벌써 나와 있을 거예요. 답만 딱딱 알려줘도 되긴 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같이 해보자. 자, sometimes these jobs 이러한 직업들은 옛날 직업들, 오늘날 직업들. 4번의 these jobs 이렇게 대명사로 칭하면 바로 위에 있는 걸 하면 오늘날이지. 오늘날의 직업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는 다 오늘날에 이르러 뭐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죠. 이러한 직업들은. 5번 Technology creates many new jobs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또 위험하대요. 계속 지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내신 시험범이었다. 빈칸에 들어가 밑줄 친 어휘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고르라 그러면 안전하다, 위험하다 또는 이득이 된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득이 된다 이런 단어들은 다 문맥 어휘상 다 틀린 거죠. 문맥상 틀린 어휘라는 거지.
그거 다 신경 쓰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게 내신 대비고요. 지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분명히 위험한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든대. 그래서 이 글에서는 뭐야?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나쁘다. 나쁘다는 얘기야. 계속 나쁘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이 글에 따르면 계속 안 좋아진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안 좋다고만 알면 돼, 여기까지. At the same time, mass education and media. 자, 대중교육과 미디어도 옛날에 생긴 거야, 요즘 생긴 거야? 요즘 1번 문장에 나온 무슨 단어를 바꿔 표현한 거야? 테크놀로지. 그렇죠. 5번에도 테크놀로지가 나왔죠. 자, 1번에도 테크놀로지, 5번에도 테크놀로지, 여러 번 얘기해. 중요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이 글의 제목을 완성하시고 했을 때 기술이라는 말은 그 제목에 들어가겠지. 네. 기술 발달로 인한 직업의 변화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어떤 의미에서 안 좋냐면 7번에 밑줄 친 부분이겠지. 동시에 6번 돌아오셔서 우선 내가 좀 많이 하고 있네 그냥. 대중교육과 미디어는 즉 언론은 훈련시켜 인간들이 뭐뭐 하도록. 자, to avoid low-tech physical work. 그럼 시연이 차례. low-tech physical work는 이 글에 한해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죠, 그렇지? low-tech physical work니까 기술이 적은 자, physical 이런 뜻이 뭐예요? 그치 이게 물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육체, 물리의 육체의 물리적인 육체적인인데 우선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육체적인 일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머리와 손이었으니까. 이거를 피하게 된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아니요. 기억이 됩니다. 그치 이게 bad. To seek jobs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자체도 뭐가 된 거야? 좋아 나빠? 나쁜 거죠. 우린 거기서 맞춰서만 읽으면 되잖아. 요거만 알아내면 돼. 자,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s. 머리와 손이 단절됐다. 위에 걸로 말을 바꾸면 뭘 잘 안 해 요즘은? 육체 노동을 잘 안 한다. 자, 여기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Our increasing use of high technology in the workplace. 선택지에서는 너무 높은 기술만을 사용한다가 안 좋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서 높은 기술만 활용하다 보니 뭘 안 하게 돼? 육체 노동을 안 하게 되니까 안 좋다라는 거죠. 글 전체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 묵구답하고를 이제 점차 비중을 높이면서 수업을 해볼 텐데 자, 나머지 아까 읽었고요. 여기서 해석이 안 됐거나 다시 질문하고 싶다? 없어요?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